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론이라는 그 거대한 괴물이 누군가를 물어뜯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런 아찔한 순간을요. 네,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숨막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온갖 비난이랑 조롱, 억측이 막 폭풍처럼 몰아치던 상황이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고 아주 무거운 침묵으로 뒤바뀌는 광경.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흔치 않죠. 보통은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100마디의 해명이나 구단 공식 성명서 같은 게 아니라 단 한 장의 사진, 피에 젖은 양말과 테이핑이라는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증거 하나 때문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 경이로운 반전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명확해요. 바로 어제였죠. 2026년 3월 1일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LFC와 휴스턴 다이너모의 MLS 2라운드 경기. 거기서 벌어진 손흥민 선수의 퇴장 유도 논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자료들은 그 단순히 경기장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반칙을 했느냐 이걸 따지는 스포츠 리뷰가 아니라는 점을 꼭 짚고 싶네요. 네,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죠. 그럼요. 이 안에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한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급한의 대처 능력, 타협이라는 걸 모르는 프로페셔널리즘, 그리고 자신을 향한 날선 오해를 오직 실력과 품격만으로 짓눌러버리는 이른바 증명의 미학이 아주 치밀하게 담겨 있거든요. 증명의 미학이라 단어가 참 좋습니다. 청취자님도 이 자료들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약간 단순한 통쾌함을 넘어서 삶의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묵직한 인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이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시계를 어젯밤으로 텍사스 휴스턴의 쉘 에너지 스타디움으로 쫙 돌려보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3월 1일 현지 자료들을 보면 그날 공기가 아주 습하고 무거웠다고 해요. 근데도 관중석은 진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22,000석이 꽉 들어차 있었죠. 이유가 명확했죠. 바로 MLS의 새로운 왕 손흥민 선수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아요. 당시 경기 흐름은 원정팀인 LAFC가 완전히 쥐고 있었어요. 시즌 초반부터 아주 무서운 연승 흐름을 타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휴스턴 다이나모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 경기인데 주도권은 완전히 뺏겼고 특히 수비진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농락당하는 기분이었겠네요. 그렇죠. 경기가 안 풀릴 때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종종 이성적인 판단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 팽팽하게 당겨진 신경줄이 결국 전반전 종료 직전에 아주 끔찍한 사고로 터져버린 겁니다. 중앙으로 슬쩍 내려오던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휴스턴의 센터백 안토니오 카를로 선수가 아주 거칠게 달려들었죠. 네, 화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공은 이미 손흥민 선수의 발을 떠나서 저 멀리 가 있었어요. 맞아요. 한참 늦은 태클이었어요. 근데도 카를로 선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그대로 발을 뻗어서 축구와 스터드로 손흥민 선수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무자비하게 찍어버렸습니다. 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관중석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그 퍽 하는 둔탁한 마찰음을 직접 들었을 정도라고 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라운드에 꼬꾸라집니다. 방금 전까지 홈팀을 응원하며 열광하던 22,000명의 관중석에 일순간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죠.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죠. 그만큼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찔한 충돌이었습니다. 주심의 대처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휘스를 부는 동시에 지체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원래 보통 그런 애매한 타이밍이면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VAR을 확인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격한 플레이라고 현장에서 즉각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 명백한 반칙이 경기장 밖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갔는가 하는 과정입니다. 그 항의하던 장면 말씀이시죠? 네. 카를로스 선수가 퇴장 명령을 받고도 두 팔을 벌리며 자기는 억울하다, 공을 건드렸다고 꽤 오랜 시간 항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항의하는 모습이 미국의 대형 스포츠 매체인 폭스 스포츠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그 캡션이 아주 문제였어요. 진짜 자극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퇴장감이 맞나?
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대중에게 툭 던진 겁니다. 와, 그 게시물 하나가 완전히 여론의 뇌관을 건드려버린 거잖아요. 청취자님, 요즘 인터넷 여론이 얼마나 빠르고 잔인하게 쏠리는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폭스 스포츠의 그 포스팅 아래로 댓글창이 순식간에 최악의 방향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네, 온갖 억측이 난무했죠. 진짜 과관이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할리우드 액션이다. 동양인 슈퍼스타라고 심판이 특혜를 주는 거다. 저렇게 바닥을 구르며 아파하는 건 다 아카데미상급 연기다. 라면서 온갖 조롱이 쏟아졌죠. 스터드에 찍혀서 고통을 참아내는 선수의 얼굴이 불과 몇 분 만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정보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대중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상황을 해석하는 확증 편향에 아주 쉽게 빠지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상대가 리그 최고의 스타라면 그를 깎아내리고 싶은 묘한 군중 심리도 작용하고요. 온라인에서의 확신이라는 건 팩트가 아니라 그 순간의 분위기에 의해 휩쓸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라운드 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인 행동이 오히려 그들의 확증 편향에 완전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보통 그 정도 충격이면 들것에 실려 나가거나 벤치에 교체 사인을 보내잖아요.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한참을 고통스러워하다가 절뚝거리며 일어나더니 다시 축구와 끈을 꽉 조여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45분 이상을 계속 뛰었어요. 심지어 팀의 2대0 승리까지 끝끝내 지켜냈죠. 악바리 같은 투혼이었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키보드를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거봐라, 멀쩡하게 뛰어다니면서 아까는 왜 그렇게 죽을 것처럼 연기했냐 하면서요.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 셈이죠. 자신들의 조롱이 정당하다고 믿을 수 있는 구실을 선수가 직접 제공한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대목입니다. 경기가 다 끝나고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심판의 오심이다, 손흥민의 사기극이다 라며 불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아주 절정에 달해 있었죠. 바로 그때 MLS 내구 소식을 다루는 MLS 무브라는 공식 계정에 짧은 영상 하나가 툭 올라옵니다. 경기 직후에 라커룸으로 향하는 터널 안에서 손흥민 선수의 발목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아, 그 영상 정말 뇌리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청취자님, 그 영상에 담긴 비주얼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선수가 축구화를 벗고 양말을 내리는데 발목을 칭칭 감고 있던 두꺼운 테이핑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테이핑이 원래 흰색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흰색이죠. 완전히 붉은 피에 흠뻑 젖어 있다 못해 겉으로 피가 뚝뚝 묻어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각적인 증거가 가진 파괴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당시 이 영상을 분석한 여러 의료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해봤는데요. 네, 의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테이핑 바깥으로 그 정도의 출혈이 번져 나왔다는 건 축구와 스터드의 피부가 아주 깊게 찢어지고 내부 혈관까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스포츠 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진단했죠? 만약 충돌 순간에 선수가 본능적으로 발을 아주 미세하게라도 뒤로 빼지 않았다면 100% 아킬레스건 파열이나 발목뼈 골절로 직결됐을 것이다. 선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아주 아찔한 상황이다. 라고요. 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런 끔찍한 통증을 안고 45분을 절뚝이며 풀타임으로 뛰었다는 건데 이건 의학이나 스포츠 과학으로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네, 과학의 영역을 넘어섰죠. 그냥 초인적인 정신력이라고 바뀌는 표현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그 피 묻은 테이핑 영상 하나가 모든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겁니다. 맞아요. 그 영상이 공개된 직후의 폭스 스포츠 댓글창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완벽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1분마다 수백 개씩 달리던 조롱 댓글들이 정말 마법처럼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본인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키보드 워리어들의 손가락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 선명하고 붉은 피 앞에서는 어떤 억측도 어떤 변명도 더 이상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진실이 어떻게 가장 폭력적인 군중의 여론을 단숨에 잠재우는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스마트폰 화면 뒤에 숨어서 방금 전까지 얼마나 무지하고 가혹한 폭력을 휘둘렀는지 깨달은 거죠. 그 태클이 진짜 흉기나 다름없었다는 걸 알게 된 거네요. 네, 한 선수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치명적인 무기였으니까요. 해명이 아니라 압도적인 팩트가 편견을 이겨낸 아주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전 세계 축구계의 거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레전드 스트라이커 티리앙리의 코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앙리 선수가 참 멋진 말을 남겼죠. 네, 앙리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그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를 넘어섰다. 고통을 친구처럼 다룰 줄 아는 진짜 전사다. 라고 극찬했어요. 상대의 거친 수비와 반칙에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대신 묵묵히 통증을 삼키고 오직 골과 승리로 답하는 선수라는 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리오 퍼디난디의 반응은 훨씬 더 직설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그 테이핑 사진을 띄워놓고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오, 뭐라고 했나요? 저걸 봐라. 저게 과장으로 보이나? 저건 핑계대지 않는 전사의 훈장이다. 라고요. 이 사건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런 레전드들의 찬사 못지않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MLS 사무국의 대처입니다. 보통 전 세계 어느 축구 리그든 사무국은 특정 경기의 심판 판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렇긴 하죠. 심판 판정의 권위를 지켜야 리그가 굴러가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돈가버 MLS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에, 리그의 최고 권위자가 직접 나선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매우 단호했습니다. 심판의 퇴장 판정은 100% 옳았다. 손흥민은 우리 리그의 보석이자 리그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다. 거친 태클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앞으로 MLS에 설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와, 리그 회장이 직접 특정 선수를 리그의 보석이라고 지칭하면서 아주 거대한 방어막을 쳐준 거잖아요. 청취자님, 이게 스포츠 비즈니스 관점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느껴지시나요? 정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리그 전체가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위상과 그가 보여준 롤모델로서의 가치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리그 차원에서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오심 논란 한 해를 진화한 게 아닙니다. 미국 자본이 주도하는 MLS라는 거대한 리그가 앞으로 어떤 문화를 지향할 것인지, 어떤 선수의 태도를 진정한 프리미엄 가치로 삼을 것인지를 천명한 상징적인 비즈니스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청취자님, 진짜 영화 같은 드라마는 90분 휘슬이 울리고 난 뒤에 펼쳐졌습니다. 그 피가 철철 나는 발목을 이끌고 손흥민 선수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의무실이 아니었어요. 네, 그 장면도 정말 뭉클했죠. 그는 절도기는 다리를 질끌면서 경기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뜨겁게 환호해준 원정 팬들에게 일일이 손을 흔들고 심지어 허리를 굽혀서 관중석에 어린 팬이 내민 유니폼에 정성껏 사인까지 해줬죠. 발목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계속 미소가 걸려 있었고요. 하지만 현지 언론이 더 주목한 건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 야유하던 팬들 앞에서의 태도요? 맞습니다. 자신에게 야유를 보내던 휴스턴 홈팬들의 구역을 지나갈 때의 태도요. 보통의 선수라면 자신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조롱하던 구역을 지날 때 철저히 무시하거나 최소한 굳은 표정으로 지나가기 마련이잖아요. 당연하죠. 저 같아도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엄지를 치켜 세워 보였습니다. 적대감마저 포용해버리는 이 우아한 제스처를 두고 미국의 한 유명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명문장이었죠. 오늘 우리는 한 명의 뛰어난 선수를 본 게 아니라 도달하기 힘든 위대한 인격을 보았다. 상대 수비수는 스터드로 손흥민의 발목을 밟았지만 손흥민은 침묵과 품격으로 상대의 영혼을 밟아버렸다는 표현,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게다가 카메라가 꺼진 라커룸 터널 안에서 벌어진 반전은 더 기가 막힙니다. 네, 카를로 선수와의 일화 말씀이시죠? 네, 아까 퇴장당했던 카를로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라커룸 근처에서 차마 떠나지 못하고 억울함이랑 미안함이 막 뒤섞인 채로 계속 맴돌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의무실로 절뚝이며 걸어가던 피에다 손흥민 선수가 그를 발견한 겁니다. 보통이라면 화를 내거나 무시하고 지나쳤겠죠. 근데 먼저 다가가서 카를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경기 일은 경기장에 두고 가자. 고개 들어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로해 준 겁니다. 바로 이 터널 안의 에피소드가 미국 사회 전반에 상상 이상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낸 투혼을 넘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용서를 보여준 거니까요. 진짜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감동의 임계점을 넘어선 거죠. 이 소식이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지자마자 미국 전역의 X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소니에게 사과해라, 즉 해시태그 어폴로자이즈 소니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까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이 태도를 확 바꾼 거네요. 네, 방금 전까지 그를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급함을 부끄러워하며 릴레이로 사과문을 올리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운 좋게 멘탈이 좋은 아시아 선수가 미국에서 화제를 모았다? 절대 그 정도 손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딱 1년 전 2025년 여름으로 되돌려 볼게요. 처음 LAFC에 입단했을 때 말이죠.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처음 LAFC 유니폼을 입고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솔직히 꽤나 차가웠습니다. 이거 그냥 유니폼 팔고 아시아 마케팅하려고 데려온 거 아니냐. 황혼기에 접어든 선시의 티켓 파워만 빼먹으려는 속셈이다. 이런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죠. 초반에는 확실히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팀의 체질과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변화의 밀도를 가장 정확하게 증언해 준 사람이 바로 과거 토트넘 시절부터 함께했고 현재 LAFC 동료이자 프랑스 국가대표팀 주장이었던 위고 요리스 선수입니다. 요리스의 인터뷰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요리스 선수가 뭐라고 했죠? 손흥민이 훈련장에 들어서며 축구와 끈을 묶을 때의 눈빛을 본 적이 있는가? 그건 마치 내일 당장 전쟁터로 떠나는 군인의 눈빛이다. 와, 훈련장을 전쟁터로 만들었군요. 네, 예전에 LAFC 훈련장은 다소 느슨하게 힙합 음악이나 틀어놓고 선수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였는데 그가 등장하는 순간 훈련장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요리스 선수가 팀의 어린 후배들에게 했다는 조언도 저는 참 인상 깊더라고요. 월드컵 우승 반지 자랑하면서 파티나 즐길 생각은 당장 버려라. 저기 저 선수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저 묵묵히 저 선수의 등만 쳐다보고 배워라. 라고 했다죠. 진정한 리더를 알아본 거죠. 그리고 도스 산토스 감독의 일화도 진짜 재미있습니다. 아, 그 슈팅 훈련이라요? 네. 팀 공식 훈련이 다 끝났는데도 텍사스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손흥민 선수 혼자 남아 2시간 넘게 골대 구석을 향해 슈팅 훈련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다 못한 감독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다음 경기 출전 시간을 좀 조절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대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베테랑 선수니까요.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가 압권입니다. 감독님, 저를 벤치에 앉히고 싶으시면 저보다 훈련장에 일찍 나오고 저보다 경기장에서 더 많이 뛰는 선수를 데려오십시오. 라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었겠네요. 너무 든든해서요. 실제로 데이터 백업 자료를 보면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그의 스프린트 횟수나 활동량이 팀 내 20대 초반 유망주길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치열한 태도가 팀 동료들에게 전염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정확합니다. 한 개인의 압도적인 루틴과 철학이 팀 전체의 기준을 완전히 상향평준화시켜버린 겁니다. 문화가 바뀐 거네요. 맞아요. 지각하던 성시들이 감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실수로 새벽에 나와 훈련을 준비하고 가벼운 타박상을 핑계로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와 조깅을 시작하게 만든 거죠. 요리스 선수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 미국이라는 헐리우드 무대에서 가벼운 킬링타임용 오락영화를 찍고 있는 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매우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다큐멘터리를 매일매일 묵묵히 써내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는 그의 확고한 철학이 거대한 자본을 보기 좋게 압도하는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청취자님, 이 일화는 정말 흥미로워요. 몇 달 전에 미국의 한 초거대 스포츠 음료 회사가 LAFC 훈련장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광고 계약을 하려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엄청난 액수의 광고 모델 계약을 제안했어요. 조건은 진짜 너무나도 심플했습니다. 그냥 훈련 중에 자기네 로고가 박힌 음료수를 딱 3초만 마셔서 SNS에 올리자는 거였죠. 돈 냄새를 맡은 에이전트들은 당연히 계약서에 사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3초의 천문학적인 금액이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시나요? 안 됩니다. 그 촬영을 하면 제 훈련 루틴이 깨집니다. 그리고 저는 훈련 중엔 오직 물만 마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거액의 계약을 현장에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해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본주의의 심장부라 불리는 미국 스포츠 마케팅 시장의 묘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어떤 역설이죠?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세계에서 돈으로 절대 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원칙과 진정성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기업과 스폰서들은 오히려 그에게 더 열광하게 된 것이죠. 더 매력을 느낀 거군요. 네, 이 선수는 가짜가 아니다. 이 선수가 입고 마시는 건 진짜다. 라는 확고한 신뢰가 생긴 겁니다. 거액을 걷어찬 그 단호함이 역설적으로 그의 브랜드 가치를 천정부지로 폭등시켰습니다. 돈을 포기했더니 가치가 더 올라갔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멋진 현상이네요.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 스포츠 마케팅계와 실리콘밸리에서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이른바 소니 이펙트, 즉 진정성이 자본을 이기는 현상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단 한 장의 피져준 양말 사진이 만들어낸 정적에서 출발해서 한 선수의 묵묵한 태도가 흔들어 놓은 거대한 문화적, 비즈니스적 파장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이빙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스토리였어요. 억울한 오해, 쏟아지는 조롱, 심지어 선수 생명을 위협받는 아찔한 부상 앞에서도 그는 마이크를 쥐고 핏대 높여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멈추지 않는 그라운드 위의 질주, 조용히 내보인 피 묻은 테이핑, 그리고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자마저 보듬어 안는 압도적인 관용으로 모든 논란을 일거에 종식시켜버렸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청취자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크고 작은 위기, 그리고 나를 깎아내리는 억울한 오해의 순간들은 반드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나요? 참 뼈아픈 질문이네요. 손흥민 선수의 이 극적인 사례는 한 인간이 가진 실력과 품격이라는 진짜 가치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온할 때가 아니라 가장 억울하고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바닥의 순간에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아주 강렬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참 피곤한 사회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누군가를 너무나 쉽게 오해하고 또 그 오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매일매일 날을 세우고 싸우는 이른바 해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SNS만 켜봐도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해답,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청취자님, 당신의 삶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비난이라는 거센 파도를 마주했을 때 당장 소리를 높여서 상대방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대신 네, 그 대신 그저 묵묵히 땀 흘려 나만의 피 묻은 테이핑을 완성해내고 누가 뭐라던 흔들림 없이 나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그 단단한 침묵의 증명이야말로 어쩌면 소란스러운 이 세상을 향한 가장 파괴적이고 우아한 반격이 아닐까요? 당신의 삶을 증명해낼 침묵의 방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와, 오늘 그 도발적이고도 깊이 있는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도 아주 긴 여운을 남기네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서 여러 맥락의 자료들을 통해 한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서 무척 의미 있는 탐구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희의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탐구의 결과가 청취자님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아주 단단한 삶의 무기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듬뿍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짜릿하게 채워줄 새롭고 매력적인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깊이 있는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